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39살의 황 과장, 그는 지금 아주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권고사직 동의서가 놓여 있는데요. 이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결국 펜을 들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 회사가 어떻게 개인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함께 저항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황 과장의 선택을 단순히 용기가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게임이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틀을 통해서 말입니다. 직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찌하여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그 규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 과장이 직면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권고사직이 법률적인 면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싸우는 대신 서명을 택한 이유는 바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황 과장을 움직인 동력은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3개월치 위로금마저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이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승리보다 당장 눈앞의 확실한 손실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한 핵심 전략은 고립이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절대로 한자리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정보가 흐르는 것을 막고 연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정보의 진공 상태에 놓인 개인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됩니다. 나만 저항하다가 위로금도 못 받고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지요. 따라서 황 과장의 선택은 유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합리성이 모여 집단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분석 틀인 죄수의 딜레마는 불신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만약 대상자 모두가 단결했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최선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회사는 이 불신의 엔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회사 사정을 이해했다는 식의 암시를 주어 나만 바보처럼 버티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동료는 연대할 대상이 아니라 내 몫을 먼저 채갈지 모르는 경쟁자로 변질됩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3개월치 위로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정교한 심리적 족쇄로 작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손실 회피 편향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1년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 손해질 수 있는 3개월치 월급을 잃는 고통을 두세 배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암시를 더해 직원들 사이에 속도 경쟁을 붙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보다 옆 사람보다 먼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다수가 떠나고 혼자 남아 저항하는 이는 조직의 화합을 깨는 문제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회사는 대다수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되고 남은 한 명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원하는 결과를 관철합니다. 개인의 영웅적인 저항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왜곡되며 좌절됩니다.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거대한 조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나 정보력의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서로를 불신하고 각자 살아남게 만드는 그러한 게임의 규칙 자체를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연대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존만을 계산하는 고립된 플레이어가 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끝내 남은 것은 무력감과 냉소주의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감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구조적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지점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그들을 보호했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법적 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미리 쌓아두었어야 할 신뢰의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이 견고한 구조적 덫을 해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